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지능화상은 다시 대사에게 묻되 선이라는 것은 뭐야? 월생사, 생사를 초월하고 뭐를 초월해? 범성이구나. 범성을 초월하자는 게 목적인데, 그러니까 뭐를 초월해? 범인과 성인도 다 초월하자는 거죠. 그래서 대사는 생사를 부파하는 데는 이게 이르렀냐 이런 얘기죠. 이 파자는 뭐예요? 두려워할 파자예요. 두려워해.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냐 오냐. 생사는 안 두렵다.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하니까 그렇지요. 납자의 일생 공부는 임종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임종에 필요해요. 왜? 우리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일이라면 뭐예요? 죽음이에요. 생사예요. 생사. 그죠? 누구나 다 죽으니까. 그래서 그 죽음을 초월하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 딱 이 납자의 일생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필요하다? 임종할 때에 필요한 거다 말이야. 그러길래 동산 대목선사도 임종할 때에 문도들을 대해가지고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근데 동산 대목선사가 진짜 있나? 동산 양계화상은 내가 대목선사 있는 것 같다. 이거 참 이거 내가 한번 찾아본 것 같은데. 대목? 별로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동산 대목, 내가 이거 찾아본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대목선사 얘기가 나와. 동산 양계화상은 아니고 대목선사가 있었던 것 같아. 어쨌든 동산 대목선사도 임종을 할 때에 문도들을 대하여 말하되 자고로 좌망자, 좌탈이 망하는 자 있죠? 좌망자가 무수하고 임망자도 역유하되, 임망자도 있죠? 서서 죽고 앉아서 죽고. 옛날에 개침선사 얘기 있었죠? 개침선사 서서 죽고도 앉아서 죽고도 많은데 뭐 하면 돼요? 그것들이 다 뭐다? 요망하대죠? 요망하다는 건 뭐예요? 요망지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자탈인망 이런 것들이 다 요망지사라 하고, 신후사, 죽은 후에 말이야. 죽은 후에 부촉하신 후에 뭐라고 부탁해서? 누가 침복면 열수 목침이죠. 목침을 했다가 복면 열수 하다가 가버리고, 누가 침복면 열수 하다가 가버렸나 여기서? 대목선사가 그렇게 했나 혹시? 내가 옛날에 이거 다 봐놨던 건데, 아마 동산 대목선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침복면 열수 하다가 가버리고, 불인 장로가 또 있거든. 불인 장로는 불인 요원선사다. 그분은. 그러니까 동산 대목선사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인터넷에는 잘 안 잡히는데 한번 볼까. 동산 대목. 우리 경호선사는 알기도 많이 알아요. 그때도 이거 못 찾았던 것 같은데.
그 누구죠? 동산 3근 있는 분은 그분이 동산 대목선사인가? 동산 3근이 그분인가 혹시? 동산화상에 그 왜 마삼근 있잖아. 삼서근. 동산 수상행 그거는 아니고 삼석은 얘기가 동산선사라고만 나오는데 이분의 풀네임이 동산 대목인가? 안 나와. 그때 내가 찾다가 말했던 것 같은데 동산 수상. 안 나오지. 하여튼 근데 경호선사가 이렇게 말한 거 보면 동산 대목선사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고, 그 마상근이 동산이었어? 그 마상근 그거 하신 분이 동산이었어? 예, 동산의 마산. 그러니까 그 동산이 누구냐고. 우리가 아는 동산 양계화상은 아닌가 봐 그럼. 왜냐면 동산 양계화상은 조동종이잖아. 조동종이라 그 화두를 내질 않았어. 그러니까 진짜로 있는 것 같다. 찾아보고 싶다. 아, 동산 수초화산입니다. 아, 동산 수초다. 네, 마산. 동산 수초야. 그러니까 동산 대목이 누구냐고 내 말은. 동산 수초야. 오 마이 갓. 아이고 씨. 동산 수초예. 그러니까 유명하다니까 그 저기가 마상근 때문에 이게. 근데 동산 대목이 누구냐는 거지. 동산 대목. 수초를 대목이라고도 썼나? 그래서 이 동산 대목이 임종할 때 제자들을 놓고 그 말을 하기를, 그 앉아서 임망자 자탈한 자가 있고 서 있는 서서 죽고 앉아서 죽고 있잖아요. 다 하는데 다 그것들이 뭐다 유망지사라고 하고, 자기의 신후사를 앞으로의 내 몸을 부촉하신 후에 어떻게 죽었어요? 침목 먼열수라 그랬지. 그러니까 침목을, 이 목침 있잖아. 목침을 얼굴에다 대고 이렇게 끌어안고 잤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자다가 그냥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 같아.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앉아 죽고 서서 죽고를 안 하고 그냥
편안히 자다가 침묵 머리에다 얼굴에다가 대고 죽었다고 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침을 그렇게 잘 앉아. 나도 이게 벽에 있잖아. 얼굴을 쳐박고 자잖아. 벽에다가 이렇게 벽에다 얼굴 쳐박고 잔다. 이게 벽에다가 얼굴 쳐박고 잔다는 소리예요, 아니야. 그래서 자매코라 떨어져서 가버렸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불인장로는 유명하죠. 불인요원 선사는 내실과 내방객과 좌담하다가 갔단 말이에요. 뭐 하고 죽었어? 가가대소하고 갔다 이 말이야. 하고 가가대소 하다가 내방객하고 얘기하면서 가가대소 하다가 나는 가노라 이렇게 간단 말이지. 경호선사도 똑같아. 경호선사도 나 좀 피곤하구나 이래가지고 갖다 놓으니까 지필맥 갖다 줄래? 이래 밤새도록 앉아 계시다가 지필맥 쓰시고 붓자락 던지고 나는 간다 이러고 그 전날 다 얘기해. 전날 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나 내일 가요. 아유 진사님 저기 훈장어른 어디 가세요? 조금 멀리 가요. 그렇게 하고 가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뭐 때문에 이렇게 생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선정력 때문에 그래. 정해가 이미 갖춰져 있어 가지고 그 힘이 완전해 가지고 그 임종을 할 때에 당연히 당뇨하신 게 괴로구려 해서 나도 임종에 대하면 내가 정해력이 좀 있거든. 오냐 정해력이 없어 갖고 되겠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정해력이 부산한다 이 말이야. 흩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어저께가 집에 가다 보니까 이 산자를 잘못 봤더라고. 경호선사가 뽀뽀를 여러 군데 했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 어디 갔어? 앞에 글자가 내가 보니까 갑자기 전장에 집에 가서 누웠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 앞에 어디가 있지? 뽀뽀하는 거 물동이 뽀뽀하는 거 있잖아. 여러 곳에 했더니 그게 아니야. 잘못 봤어. 하기를 예약하니 어찌 될든지 실로 모른다 이런 말이야. 몰라 내가 어찌 될든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이것도 겸양지덕이 아니야. 이 겸양지덕이야. 내가 선정력이 있긴 한데 그것이 흩어지지는 않지만 예약하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실로 미민합니다 이런 얘기지. 미민하다고 자기 스스로를 낮춰 안 낮춰? 낮추고 있어요. 경호선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 새로 사왔나 보네. 그냥 빵빵하네. 이씨, 항상 옛날 게 더 좋아. 빵빵한 거 싫어. 경화선사가 가장 특징적인 건 유머러스예요. 유머. 경화선사 속에는 다 유머가 들어있어요. 그게 사실로 보면 절대 안 되거든. 유머가 많고 두 번째는 겸양지덕이 넘쳐. 그 다음에 상대방 칭찬. 상대방 칭송. 이런 게 특징적인 게 있죠. 경화선사가. 그러나 미민하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미민한데 그러나 내가 동학사에서 개심한 바 있어 없어? 개심이 된 이유로 봐. 여기까지. 한번 개심이 되잖아. 마음이 열리면 불태전일까 아닐까? 불태전이야. 절대 물러나지 않아.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얻은 것만큼 절대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지면 더 세졌지. 더 세지면 세졌지 절대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개심이 된 이유로 내가 아직까지 그걸 보임하고 있대 안 있대? 보임하고 있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보임하고 있는데 무흠 무여 상태이니까 이 말이야. 무흠무여의 상태이다. 그러니까 이대로만 내가 간다면 말하잖아. 지금 여기 무흠이고 무여요 아니야.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얘기 이 말이야. 상태이니까 이대로만 내가 가면은 내가 뭐 하리라 믿는다. 선종하리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선종이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을 하면 선서지. 선서 편안히 잘 가신다.
선서, 경어서. 부처님의 그 열대 이름 중에 하나 있어, 없어?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있잖아. 선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여기 선종하고 똑같아. 근데 여기서 선종은 착할 선자가 아니야. 좋을 선자야. 좋을 선자. 좋게. 아주 선종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뭐 그 저기서도 이런 선종하더만 그 어디야 그 천주교인가 어디에서도 그 뭐지 누구야 어디 그 교황 할 때의 선종이라고 하시더만. 그런데 어쨌든 우리 부처님은 선서라고 그러고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하죠. 그래서 대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니 뭐래요? 어디를 지나가? 영원사. 이 영원사 가봤어? 이 영원사 진짜 멋있는 곳이야. 요새 치매 환자들이 많은데 그 선정력 아, 당연하겠지. 이 치매는 영원사부터. 영원사가 그 지리산에 있거든. 무진장이 아름다워. 나는 이 영원사 우리 선사출래 갔다가 나는 거기서 선경을 만나요. 대중들이랑 같이 갔는데 대중은 있고 그 영원사 그 가을에 갔는데 오 마이 갓! 뭔 산이 그렇게 선경을 경험하고 영원사 최고야. 그렇게 아름다운 줄. 그런데 이게 그 지리산 영원사 가을에 꼭 한번 가보시오. 가을에 가 꼭. 다른 때 가시면 안 되고 가을에 많이 무르익었을 때 그냥 단풍이 있는데 내가 한번 붕 떴어. 그냥 우리 대중들 같이 갔는데 대중은 나 몰라라 하고 나 혼자만 신선처럼 떠 있어. 발이 떠버렸어. 아 이게 뭐래요. 대중들은 앞에 가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나는 떴어. 가을에 가야 돼. 11월 가까이 가면 놀라움이 벌어져. 그 영원사에서 그런 곳에 가가지고 지었다는 시를 보였다 해갖고 지리산 영원사에서라는 시간대 실 실었나? 오 마이가 왜 안 실었지? 나도 몰라. 지리산 영원사에서라는 시를 만나고 싶으면 경어 선시를 가면 또 있습니다. 몇 번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 이 치매 환자 많다고 하는 거는 진짜로 이거는 정말 우리 현대인의 병이에요. 왜냐? 도 닦을 생각을 단 한 번이나 해봤을까? 그러니까 이 선을 공부하면 절대 치매가 안 걸리죠. 왜냐하면은 마음자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이 지금 현대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선 얘기를 하면 이게 뭔 소리래요? 아니 내가 어떻게 부처야? 이래가면서 눈앞에 일어나는 생각, 눈앞에 보이는 행동 그것만 하기 때문에 이 그 원리를 알아야 돼. 이게 원리, 이 인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왔고 우리가 뭐로 움직인다는 거를 진짜 누구 말 따나 단 한 번이라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나에게 멍석을 깔아다오. 그러면 단박이라도 잠깐이라도 우리가 마음자리로 끌어올 수가 있잖아. 에?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건 누가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내가 움직이건 누가 움직여? 발이 그냥 저절로 나가는데 발이 저절로 나가는 줄 알아. 발이 저절로 나가지 않아요. 누가 나가? 내 마음자리가 나간다니까. 내 마음자리가 움직이지 마! 그러면 안 움직여지잖아. 그런데 그러한 내 마음자리가 있다는 거, 즉 불성이 있다는 거를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치매가 오는 거야. 아니 봐봐. 이 마음자리를 우리가 움직이는 이 주인공이 있다는 걸 알면 그 주인공을 찾아고 가지고 항상 행동을 하게 되면 언제나 뭐하게 돼 있어? 깨어 있어요. 우리가 거다 대고 한 생각 깨쳐버리면 성성적적이지. 그런데 설령 깨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자리를 살필 줄 안다면 우리 삶이 그렇게 되지 않아. 그런데 누구 말 따나 놓고 살아 그냥. 그 선을 공부한다고 해서 이제 피부나 육체가 노화하는 걸 막을 수 없듯이 예. 이 뇌가 노화하고 하는 것들 안 그래. 없지 않습니까? 아, 노화 막을 수 있어. 선을 하는데 내가 노화를 왜 못 막어? 선을 하면 진짜 선을 잘하면 피부의 노화도 막을 수가 있죠. 그거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그 수행자가 하는 그 육조 해능도 죽은 뒤에 3년 만에 꺼내보니까 그냥 피부가 그대로 있대잖아. 보들보들. 그거는 불가사의한 얘기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이잖아. 그래 육조 해능이 지금 이렇게 끄잡아낸 게 항아리에서 끄잡아내갖고 그 등신물로 만드는 건 알아? 네,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야.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쨌든 그 수행자가 수행을 열심히 하면 뭐 노화를 다 완전히 늦출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도 어쨌든 죽음에는 이르겠지만 그거를 많이 늦출 수 있죠. 삶이 깨끗하니까.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이 우리가 진짜 말하면 막행막식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생각을 하나 갖지도 않고 그냥 육체적인 감각에 따라서 말 그대로 육군 경계에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의 여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순간에 그 생각자리를 놔버리면 치매로 막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불성이 살아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를 믿지는 못하는 거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매 환자가 많이 느는 거예요. 근데 이미 치매에 들어가면 어렵지 되돌리기가. 아유 불성자리 찾아보세요 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똑같아. 나는 어린애라 해가지고 어린애라 하면은 그 참선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어린애는 어린애 나름대로의 그 경계가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 그 호리병에서 오리 꺼내는 거는 해암 스님이 그러더라고. 나보고 초등학교 선생이니까 가서 어린애들한테 한번 해보래. 걔네가 훨씬 많이 꺼낼 거래. 이미 내가 화두 다 끝다 마친 뒤에야 이미 내가 오리 꺼낸 이후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려갔더니 수덕사에서 나보고 한번 해보래. 그 내가 한번 진짜 해봤어. 수업시간이야 그때. 왜 어린이회의 시간 돌아오잖아. 일주일에 한 번. 그래가지고 한 명씩 나오라 했어. 우리 반이 그때 그 사립학교라 인원이 많지 않았어. 36명. 어린이 회의는 진행하고 하나씩 나와서 이 귀에다가 말하면 여기 앞에다가 초콜릿을 잔뜩 갖다 놨죠. 초콜릿. 맞추면 이거 하나 준다는 얘기야. 아주 간단해. 애들은 초콜릿에 눈이 있어가지고. 다른 설명할 것도 없어. 그냥 오리 꺼내서 나한테 줘라요. 오리 생생 오리 꺼내서 나한테 주면 돼. 선생님한테 줘. 그럼 내가 초콜릿 줄게. 이래가지고 여기다 초콜릿을 잔뜩 싸놨지 앞에다가. 한 명씩 나와서 귀에다. 크게 어떻게 보면은 걔네가 천진무구라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이해관계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초콜릿 준다 하니까 와서 한 명씩 얘기하는데 몇 명이 맞춘 줄 알아? 36명 중에서. 놀라운 일이죠. 36명 중에서 정확하게 말한 사람은 9명이고 놀라웠죠. 조금 살짝 건드려주는 거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무심히 나오는 것은 거의 13명 정도였어요. 반이 그거를 말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러면 걔네가 깨달았냐?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보임이라는 게 그거예요. 순간에 말할 때는 잠깐 깨달은 것 같잖아. 근데 그것이 지속돼서 이어가야 돼. 완전히 이 몸으로 내 몸으로 전지 들어와가지고 온 것이 정신이 그냥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될 때까지 보임 장애. 근데 아마 그들은 그 얘기를 나한테 귀에 해줬는데 이제 이쁘다고는 해줬는데 그들한테 더 이상 설명은 안 했어요. 왜? 그게 오히려 더 군더더기고 나중에 또 그 파설이 될 수가 있잖아. 엄마 나 선생님이 이러는데 그거 맞췄대.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거기서 내가 끝냈어요. 끝냈는데 그 아이들 입을 통해서 그 나오는 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왜? 많은 아르마리가 생겼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고집, 아집 이런 게 다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고정관념이 있잖아. 어떻게 오리를 깨트려서 그 병을 깨트려? 이 고정관념 때문에 못 깨. 절대 깨지 못해요. 그런 게 있다는 걸 내가 알았고 그 어린애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애는 어린애에게 맞는 참선. 좀 성인이 돼갖고 중고생이 되면은 근데 일단 우리는 인간은 15살을 넘어서면 이미 인성이 성립돼갖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청소년들도 할 수 있고 젊은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이상적인 인간적인 삶을 산다면 길거리 군데군데에다가 잠깐씩 자선을 할 수 있는 그 자선대를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너럭바위. 비가 와도 썩지도 않고 가다가 너럭바위 한 대 앉아가지고 나는 옛날에 동국대에 다닐 때에 이 얘기를 내가 했었어. 가서 동국대 높은 사람한테 가서
동국대만이라도 이 그 동국대 전체 그 마당에다가 그 노락바위를 좀 놨으면 좋겠다. 그러면 학생들이 가다가 신발 벗고 들어가서 잠깐 앉아, 잠깐 앉는데 이 바깥 경계를 다 잊어버리는 거야. 한순간에 싹. 이런 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 꿈이었거든. 근데 꿈은 절대 안 이루어지더라고. 내가 원하는. 그래서 나는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 꿈을 이뤄보려고 내가 말했잖아. 꿈속에서 나타난 집을 나는 사게 돼. 매일같이 꿈에 나타나 그 집이. 어? 이건 사실이라니까 저 인간이. 내가 얼마나 이 의지가 강하고 원력을 세우니까 밤마다 꿈에 그 집이 나타나. 근데 그 집을 찾을까 못 찾을까? 찾아. 그냥 몇 개월을 걸쳐서 맨발로 다니면서 돌아다녔는데 드디어 그냥 이 봉은사도 엄청 많이 기도를 다녔지. 그냥 봉은사도 그냥 내가 봉은사 한 40년 다녔나 지금? 봉은사 바닥에 닳도록 기도를 했는데 봉은사 끝나고 오다가 그 집이 눈앞에 있는 거야. 꿈속의 집이. 오 마이 갓. 에휴, 그래서 그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속이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다 돈이죠. 도보다 더 센 건 뭐더라? 이라나씨, 내가 깨달은 게 이 도보다 더 센 건 뭐더라? 이거야, 이거 니은이야? 보다 더 센 거 이거 니은. 와씨, 내가 얘한테 무너지는 게 정말 싫어서 내가 얘를 버렸어. 아 진짜라니까. 진짜로 내가 굴복한 거는 도가 아니라 돈이라니까. 오만 잡것들이 와서 돈 뭐 준다고 알랑 떨고 뭐하고 단 한 명도 준 인간이 없어. 아 근데 그 말하다 지금 생각나네. 전부 입으로 나불거리는 거야. 내가 니네한테 안 속거든? 어느 날 지난 얼마요? 3월인가 4월인가 그 메일을 열으니까 메일에 누가 뭐라고 왔냐면 그 기부하고 싶대. 하도 기부하고 싶다는 말이 많은데 기부자는 하나도 없었어. 아 우리 경어 회원 중에 하나 있었다. 법계성이라고. 그분이 100만 원인가 보내왔어. 근데 이거를 또 후원한다고 써있길래 어쩌다 했는데 그게 그 말 하려고 이거 지금 하나보다 돈 얘기가 지금 나왔잖아. 내가 저놈의 니은 때문에 니은 잡으면 싫어. 아니야 저보다 더 센 거는 돈이구나. 내가 설정 스님한테 세종문화회관 있잖아. 거기 어떤 인간이 뭐 대준다고 경어 연극할 때야. 내 돈으로 내가 하는데 무엇이 어쩌다고 지랄해서 갔더니 어이가 없는 게 다 돈이죠. 설정 스님한테 내가 그때 전화했어. 거기서 버스 끊어지기 한 10시 넘으면 그 계단까지 다 올라가서 끝까지 세종문화회 계단까지 다 올라가고 스님 제가 깨달은 게 있거든요. 스님 모르시죠? 도보다 더 센 거 뭔지 모르시죠? 아무 말씀 안 하시죠. 도보다 더 센 건 니은입니다. 돈. 그날 이후로 나의 시련이 너무 많았고 몰랐다가 하는데 이분이 참 신기하게 그 메일을 보내왔어. 그런데 그 생전 보지도 못한 메일이지 이게.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다시 꺼내봤거든. 왜냐면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돈이 또 들어왔어. 이게 뭐야? 똑같은 이름이야. 나 원래 이런 거 있잖아. 한번 보면 절대로 기억 안 하거든. 그래서 내가 찍어왔는데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로 강의 열심히 보고 있어요. 예전에 가족이 함께 경어 연극도 보았습니다. 좀 오래된 거예요. 소장님의 고듬과 소장님의 고듬 한 고듬해? 소장님의 고듬 내 홍고듬이야. 이름이 홍고듬이고 내 이름이 홍정이다. 소장님의 고듬과
열정에 감동받아 작은아마 후원을 좀 할까 합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상화 합장 이렇게 썼거든. 그런데 말만 법상화하고 전화번호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근데 진짜로 돈이 경호연구소 계좌로 돈이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나는 뭣도 모르고다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실컷 썼는데 가보니까 이게 가는 문자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통장에서 이렇게 찍혀 나오는 거 있잖아. 신한은행 계좌. 거기다가 열심히 썼어 나는. 또 모르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전머리 탈라고 처음이라고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래요. 띨띨띨. 내가 또 온 거야. 내가 이분을 끝끝내 찾아야 되겠다 했는데 찾을 길이 없어. 근데 신기하게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이런 분이 진짜 같아 내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뭘 찾아서 좀 답례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없어. 그래갖고 그 뭐지 메일에 그 후원하는 뭐가 있대요. 신기하더라고. 어쨌든 나는 그런데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도 없고 또 그냥 법성화야. 근데 그 계좌 오는 이름으로는 뭐 금강 뭐래더라. 하여튼 뭐 불자임에 틀림없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내가 이 말 하려고 오늘 아침 이거 했구만 이게. 이름은 금강 어쩌고 6글자야. 근데 이거는 내가 안 밝힐 건데 나중에 혹시 이 강의를 보신다면 저는 이 투명하다 못해서 막 씁니다. 보내주신 그거 우리 경호선사 선양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거 다 끝나고 늙을 말년에 어디? 천국의 창터를 돌면서 뭐 하랬죠? 참선국과 이런 것들을 그냥 무자기로 다 뿌리고 그대의 많은 공덕을 경호스님 선양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찾고는 싶은데 일단 바빠.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많은 돈도 아니에요. 사실은 있는 자들에게는. 근데 이 돈을 보내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하고 여자분 같기는 하고 또 경호선사를 공부하는 분 같기는 해요. 어쨌든 그냥 몇 달 만에 또 보내오셨는데 참으로 귀한 니은 돈이라고도 하기 싫어. 니은이라고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동산 대목선사와 그래가지고 아까 뭐랬어요. 도다 이 말이야. 니은이 제일 센 건 니은이다. 불인요원 선사의 임종을 거론하면서 자신도 임종에 정예력이 불산하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정예력이 흩어질 리가 있나? 그래서 예약 하나 어찌 될진지 내가 실로 미미하다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 미민합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뭐래요. 개심된 이유로 절대 이것을 보임한다고 하시죠. 절대로 없어지되 무흠무여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대로만 간다면 절대로 뭐하다 선종한다라고 말했죠. 이래서 그 누구한테 진진응한테 겸손하게 일침을 딱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는 물론 삼라만삼 범부중생 이 모두가 죽음 앞에서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대사라고 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인이라고 해가지고 절대 꿀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일반인이나 속인이나 중이나 뭐 다 머리 깎고 승복 입으면은 스님이고 아닌데 어디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불성 자리에서는 절대 물러남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속인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꿀릴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일단은 해결해야 될 건 뭐다? 죽기 전에 해결해야 돼. 이거 지금 해결 안 하면 안 돼. 여기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절대로 내생이 한다고 그러면 내생은 없어. 내생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사람으로 온다는 보장이 있겠는가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금생에 해. 그런데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이 나이가 좀 들었어도 전혀 진육 들면 안 돼. 깨치는 건 단숨이야. 깨치는 건 부처님이 뭐랬어요. 우리 부처님이 우리한테 희망을 많이 줬지. 깨치는 건 얼마 만에. 근데 부처님 있잖아. 하루 만에 깨친다는 소리는 안 했어. 며칠? 3일. 근데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내가 봐도 하루에는 깨치기 어려워. 왜냐? 그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안 깨어나면 돼. 진짜라니까 저 인간이. 그 왜 있잖아, 구차재정 있잖아, 왜 멸진정 사선, 사선정에 드는 거 있잖아 우리가. 그것도 그 멸진정에 드는 게 보름까지는 산대, 인간이. 멸진정에 들어도.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 뭐야 그 저기를 했으니까 그 초선 재선 해갖고 올라갔으니까 하는데, 뭐라고 4선 5선 6선 7선 구차 재정이잖아.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이 선하는 거는 이거 이 3일 동안, 진짜 3일 동안은 깨는 게 친거야. 물론 경허선사처럼 그냥 100일 동안 해갖고 그냥 깨치면 좋지만, 빠르면 3일, 또 더 그 다음 안 되면 얼마? 일주일 또 주셨어 부처님이. 3일 일주일, 그 다음에 3일 일주일, 석 달, 3년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시니까 공부가 안 되는 분이라 하더라도, 며칠 전에 온 사람 봤지? 그 사람, 그분 왜 할아버지,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대. 그게 이제 귀가 조금 열리신 분이야. 저런 분은. 근데 또 그래서 내가 유래도한테 전화를 했더니 안 와. 전화는 못 받았대. 그런데 전화가 한번 왔더래. 그래서 내가 그런 분이라면 그냥 오시라고 해라 했는데, 근데 저런 분이 이제 익으면 돼. 근데 지혜는 안 열리겠지만 어쨌든 이 선에 충분히 저분은 뭐 사막도는 면하고도 남을 분 같더라고, 말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 귀가 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좀 더 젊으신 분이라면 목숨 걸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 도전! 자, 푸제 45 충청도 뭐 어디 사는 내포 사는 강모라는 이가 찾아왔다. 이 내포가 지금도 내포평야에 있어요, 없어요? 내포가 있어요. 어디에? 서산 있는데, 서산 예산 있잖아. 예산에 있는 평야를 우리가 무슨 평야라고 하지 거기를? 거기 예산 있는 평야를 예당평야라고 그래. 예당평야. 예산 당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예당평야가 있고, 또 내포읍이 있어. 그래서 여기를 내포평야라고 그래. 여기는 수덕사 있는 데지. 그래서 이 내포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승리뜰이라고 한답니다. 승리뜰. 옛날부터 그렇게 돼 있었대. 승리뜰. 그 니자가 뭐요? 비군이잖아. 비군이들이 있는 뜰이다 해갖고, 그래서 견성암이 생긴 거지 거기가. 견성암. 그래서 승리뜰이라서 옛날부터 그렇게 했었대. 그래서 충청도 내포 사는 강모라는 이가 찾아왔다. 그래서 경허집에는 강모가 아니고 정처사야. 거기에서는 실려있는 이 정처사 이야기는 김태읍의 서술로 가는 내용상으로 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내용이야말로 경허의 면모를 최악의 상태로 이끄는 극점으로 완전 끝판왕이에요. 이 김태읍, 이 미친, 야, 여기가 그냥 가장 쓰레기, 경허선사를 가장 쓰레기로 만드는 이거는 왜 썼는지. 다음은 이흥우가 뭐 썼죠? 이흥우가 공성의 피안길이라는 걸 썼어요. 이게 공성이야. 거기도 이흥우가 제목이 공성의 피안길이야. 거기에 평전 서술 내용을 보면 경허선사의 여자관계를 어느 날 천장함에서 그 인연의 실마리가 시작된다. 경허의 명성을 듣고 정처사라고 하는 선비가 그 경허의 보링 공부 중에 천장함을 찾아왔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경허집에는 뭐 실려있지 거기에? 그 일화 속에 아마 이 정처사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여기는 최악이야. 정처사는 얼마 후에 50세 나이의 자기 아내와 18살에 난 딸을 데리고 천장함을 다시 찾았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도 왔는데 18살에 난 딸이 뭐지? 18살 된인가?
18살 된 딸을 데리고 천장암을 다시 찾아왔다 이런 얘기지. 정처사가 자기 부인이랑 자기 딸을. 그런데 그거를 경호선사한테 바쳤대. 이런 미친놈이 아니야. 이게 사람 인간의 죄악. 나는 이걸 보고 진짜 너는 그냥 아기 지옥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되겠구나. 살다가 이렇게 추악한 말을 쓰는, 이거를 쓴 놈이 더 나쁜 놈 같아. 이런 일이 물론 있지도 않겠지만 이런 일을 쓴 놈 오냐 이놈아.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그냥 이거 보고 있잖아. 여기까지 온 다음에 내가 이 끝판왕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책으로 꼭 내야지. 나 죽은 뒤에 이거 했다가는 무슨 잡놈들이 잡소리를 할지 몰라서 이게 말이 돼 안 돼. 그는 딸과 아내를 경허에게 소개하며 타이르듯이 말했다. 스님을 3달만 시봉하면 세세생생을 두고 사막도에도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잘 보시라고. 이게 사람이냐? 진짜 쓰레기들이야. 인간 쓰레기가. 아니 경호선사처럼 그렇게 사람을 죽였냐고 물어도 절대로 아닌 내가 죽였다라고 말하는 그런 스님한테 이걸 보니까 정말 끝판왕이더라고. 이게 쓰레기 중에 쓰레기들, 그런 짐승 같은 것들한테 경호선사가 당한 거 생각하면, 아니 정처사라는 사람이 와갖고 자기 마누라하고 딸을 경호스님한테 바쳤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경호선사가 이거를 허락했다고? 이러한 짐승 같은 놈들. 이걸 쓴 놈도 그렇고 이걸 전한 놈도 그렇고. 근데 뒤에 더 웃기는 건 이 이야기가 또 탄허한테 전해드린 거래요. 탄허 스님 알죠? 어디가 진실인지는 나도 몰라. 근데 내가 이걸 꼭 밝히고 나중에 뒤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 경고한다. 이런 짐승 같은 것들을 내가 대하고 살으니까. 그래서 딸과 아내를 경호에게 소개해갖고 3달만 시봉하면 세세생생의 사막도는 면이 없을 잘못이라고. 그 애비가 이렇게 했다고? 근데 또 그 애비 말을 듣고 부인하고 딸이 경호선사하고 했다고? 이런 미친 것들. 꼭 그렇다고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은 더 이야기를 극적으로 몰아간다. 경호는 정처사의 꽃 같은 딸뿐이 아니라 나이 먹은 아내까지도 범했다는 파렴치한 일부 중생들의 이 같은 괴소문에 정처사의 아내와 딸의 이야기가 탄허가 전해듣은 것이라고 한다는 이 말은, 이거는 토대 이거 인터넷에서 떠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가 그냥 이 이야기도 지금 김태읍이가 쓴 거잖아요. 지금 이게 맞는 말이야? 끔찍해. 아주 그냥 인간이라면 이게 얼마나 그냥 지옥에 떨어져 갖고 세세생생에 다시 벗어나지 못할 이러한 입으로 지은 이 죄들 말이야. 다 받고 있겠지. 난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해. 써놔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써놓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놀라운 게 그때 당시로 유교 시대가 있었던 때고 지금도 이런 말은 안 해. 지금도 자기 딸하고 자식을 갖다 바친다고 이런 말은 하지 않아. 지금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걸 얼마나 경호선사를 폄훼하고 얼마나 경호선사를 몰아붙였으면 이런 거지 같은 이야기가. 지난번에 그 누구지? 이래더니도 욕 나가고 깜짝 놀랐대. 이거 처음 보지? 이런 얘기 지금 처음 보지. 이거 놀라움이지. 내가 이거를 끄잡아대는 이유는 내가 죽더라도 내가 김태읍의 인간공을 책으로 냈잖아. 어느 놈에 갖다가 입 잘못 내면 그 입 두고 봐. 두고 보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 건들지 마라.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의 사실성에 근거한 것인지, 더구나 정처사의 딸의 경우는 몰라도 그 아내의 경우는 원래의 이야기가 선방 사이를 돌아다니는 동안에 그 딸 얘기는 원래 없었었어요. 또 마누라 얘기는 또 있어서 돌아다녔나 봐. 근데 어떻게 이따 얘기를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어? 아이고, 내가 이거 하고 분해가지고 오냐. 이게 이 김태읍의 인간경어 이걸 읽은 게 나는 그 대학원 박사 따기 전이었어. 내가 그 끝까지 이거 오냐. 나를 끝 가는 데까지 가게 만드는 거나 너희들이 해보자. 그래서 이 근원지는 모르는 채 오리무중 상태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끝 가는 줄을 모르고 치달렸어요. 인간 말종 쓰레기야? 그럼 경호선사가 인간 말종 쓰레기야? 이런 썩을. 마치 눈뭉치가 불어나듯 꼬리가 달리고 지느러미가 붙은 것으로 추측만 가능한다. 이러한 상식의 도를 뛰어넘는 상식밖의 괴소문은 오히려 경어의 신비감만 더해줄 뿐 그 이야기의 진실성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죠. 그죠? 이게 도가 넘어가니까 이게 완전히 미친 것 같더라고. 인간의 끝판왕. 그래서 김태읍의 인간경어 평전 속에 이제 경어의 일화가 들어있어요. 그 이야기는 또 진짜로 쓰레기지. 쓰레기가 많더라고. 근데 나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인간이 굉장히 독한 것 같아. 이런 말을 쓴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것이 글로 써놓으면 남을 거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런데도 너무 뻔뻔하고 너무 더러워 추악한 인간. 이걸 김태읍을 어찌할 거냐. 대사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나는 김태읍이 쓴 것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대사라고 쓴 게 마음에 안 들어. 경어는 대사가 아니야. 선사야. 쓰려면 대선사라고 해야죠. 그래서 이 김태읍이도 선을 몰랐다는 거지. 선을 알았으면 이렇게 쓰지를 않아. 경어선사가 어떤 사람이다. 경어선사 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면 선을 공부하는 자가 자기 스승을 이렇게 쓰겠어? 그러니까 김태읍이는 친일분자지. 친일파. 결국은 세상에 얼굴을 못 들이밀었지. 대사는 하여간 나하고 싶은 대로 하지 남이 뭐라고 하는지 헐의 명상에는 거리낄 것이 없다는 것을 자각한 분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어선사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누가 뭐래도 끄떡도 안 해. 온갖 소리 다 해도 기라는 건 1도 안 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사는 그 뒤에 어느 때 송광사 천자암에 와서 있었는데 이 천자암이 지금도 있어요. 송광사에. 충청도 내포 사는 강모라는 이가 찾아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강모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흥우의 공성의 피안길에도 있고, 그래서 이 아까 이 앞에 내용은 이제 이흥우가 한 얘기야. 그 저기가 데리고 와서 지 딸과 그 마누라를 경호선사한테 바친 이야기. 근데 이거는 이제 또 김태읍이가 경호선사가 천장암에 와서 있을 때 일어난 일이래요. 이흥우는 어디 있을 때 일어났지 아까? 이것들이 틀리잖아. 이흥우는 천장암이고 천장암, 김태읍은 천자암. 누가 이길까? 천장암과 천장암은 누가 이길까?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다는 얘기야 아니야. 엉터리라는 얘기지. 하나는 천장암이고 하나는 천자암이고, 여기는 송광사 천자암이고, 또 이흥우가 한 건 어디야? 이흥우가 한 거는 천장암 이야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부제 45. 그러니까 천장암이냐 천자암이냐인데 이런 썩을 것들이 그 말이야. 김태읍이는 송광사 천자암이고 이자는 어디? 연암산 천장암이지. 경어선사 천장암. 천자암에 와서 있었는데 충청도 내포 사는 강모라는 이가 찾아왔다. 강씨는 대사의 고명함을 듣고 그러한 사람을 유교의 사람을 만들면 퍽이나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그러니까 이 강모라는 자가 유학자인가 보지. 그래서 대사를 경호스님을 그 고명함을 듣고 유교의 사람으로 만들면 퍽이나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대사로 하여금 전불입유 맞지? 그 불교로
불교를 변환해 갖고 유교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다. 이런 얘기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강모가 유생이 아니다. 유생이고만 이게 지금 그죠? 그러나 대사를 대함에 대사는 어떻게 해도 유교가 볼 것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유교가 볼 것 없는 것이라고? 김태읍이 너무 웃겨. 박멸했대. 이 김태읍이 인간은 글자 좀 언어 좀 더 가려서 써라. 볼 것 없는 것이라고 박멸하고. 박멸은 무슨 박멸이여. 아휴 괴롭네. 불교의 종지 가운데에서도 더욱이 곧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지를 설명하였던지 강씨는 그 자리에서 대사에게 발심기의하여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써있죠? 딸 바쳤다는 얘기는 없어? 아, 그 뒤에 더 황당한 게 나와. 여기서 자르자.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